네가 감히 날 죽이려고 해? 최명지, 넌 이제 끝났어. 최명지는 혼수 상태인 줄 알았던 신여진이 갑자기 눈을 떠 호통을 치자 정신이 나가버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신여진은 최명지에 대한 분노를 숨김없이 표출했습니다. 의사가 나 죽을 거라고 했지? 그 말을 믿었니? 신여진이 그토록 기다려온 복수의 순간이 시원하게 펼쳐진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신여진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붙어 심각한 뇌출혈이라도 일어난 듯 위태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 사이로 주치의가 커튼 너머에서 다가왔습니다. 그는 환자 차트 대신 은밀한 서류를 꺼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여기 가짜 진단서 준비돼 있습니다. 언론 발표용 자료도 다 맞춰놨고요. 이제부터는 철저히 혼수 상태인 척하셔야 합니다. 신여진은 힘겨운 환자처럼 약한 숨을 내쉬며 그러나 살짝 올라가는 입가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둘러보며 모든 게 작전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뉴스를 낸 지 얼마 되지 않아 모녀 수작질 단인 최명지와 윤세영이 분명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척 접근해 결국 만행을 드러낼 것이라고 신여진은 확신했습니다. 주치의 역시 허술하지 않게 온갖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의사 가운 안쪽에는 각종 의료 서류와 데이터가 꼼꼼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준비는 제대로 해놨겠지? 걱정 마세요. 어떠한 의혹도 나오지 않도록 각 부서와 상의했습니다. CT, MRI, 뇌파 검사까지 전부 심각한 뇌출혈로 기록해뒀습니다. 신여진은 일부러 마른 침을 삼키며 침대 위에서 약간 힘겹게 몸을 틀어 보였습니다. 혹여 CCTV에 녹화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자신의 숨소리마저 실감나게 연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최명지와 윤세영이 밤중에 몰래 들이닥친다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 증거를 잡을 참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 다시 속이게 두진 않을 거야. 쟤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 보고 나서 끝내버릴 거야. 주치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신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이런 대규모 조작은 결국엔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후속 대책도 잘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신여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한평생 권력과 재산을 쥐고 흔들어 보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가족의 믿음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윤유진이 사라진 이후 최명지 모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여왔는지 알기에 더 이상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가혹한 거짓 혼수 상태라 해도 결국 진짜 악을 잡아내기 위해선 필요불가결한 방책이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소리가 나오든 상관없어. 내가 이제부터 보여줄 건 그것들이 내 손에서 빼앗아 간 거 다 되찾는 거야. 그리고 신여진은 마지막으로 심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숨소리와 약간의 움직임만으로 죽어가는 환자를 연기해야 했습니다. 주치의는 모니터 수치를 조정해 신여진의 상태를 위급하게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가며 그는 참담한 표정을 짓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간호사와 다른 직원들은 우리 회장님, 제발 깨어나시면 좋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운 신여진은 그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내심 비릿한 웃음을 삼켰습니다. 머릿속엔 최명지와 윤세영을 단숨에 무너뜨릴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살떨리는 가짜 혼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병원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신여진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언론과 지인이 뒤엉켜 혼잡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명지는 그 틈을 비집고 어떻게든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 애썼습니다. 출입증을 교묘히 숨겨놓고 흰색 마스크를 얼굴에 단단히 쓴 채 보안구역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성호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로 돌아가세요. 최명지는 윤성호를 슬쩍 노려봤습니다. 대저택 시절부터 이어진 질긴 악연, 그리고 지금은 더욱 격렬해진 대립이 언뜻 비쳤습니다. 똑바로 바라보면 티가 날까봐 마스크를 더욱 올렸었지만
두 눈에서 번득이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면회 좀 하겠다는데요. 왜 막으시는 거예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시죠? 윤성호는 굳은 얼굴로 최명지 앞에 섰습니다. 병실 앞에는 이미 간호사와 보안요원 몇 명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최명지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지름길을 찾으려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직계 가족 외에는 출입이 제한돼 있어요. 꼭 들어가셔야 한다면 전화 주치 있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명지는 이를 악물며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여진이 진짜로 깨어난다면 수많은 죄가 들통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불법으로 추진한 프로젝트, 가짜 서류, 그리고 여러 뺑소니 사건까지. 기회가 된다면 침대에 누운 신여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미리 영영 못 일어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결심한 터였습니다. 그러나 윤성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애초에 간호사들조차 최명지를 보자 의심 어린 표정을 지었고 바삐 전화를 돌려 누군가에게 보고하더니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최명지는 결국 병실 문틈을 기웃거리다 윤성호에게 들키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이 근처 오시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최명지는 네가 뭔데? 라며 낮게 내뱉었지만 윤성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째 앉아있던 병실 복도에서 최명지는 허탈감에 휩싸였습니다. 신여진이 만약 이대로 깨어난다면 내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라는 불안감이 머리를 둔기로 때리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미디어에 대대적으로 중퇴 소식이 전해져서 윤세영이 뒤를 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최명지는 발걸음을 돌리며 문득 그 여자가 정말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른 수를 써야겠군 하고 속삭였습니다. 품속에 숨겨둔 조그마한 약병이 그 존재감을 드러내듯 묵직한 긴장감을 자아냈습니다. 늦은 밤이 되자 병원 복도는 조용해졌습니다. 겨우 남아있던 야간 근무자들 사이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최명지가 천천히 병실로 다가갔습니다. 복도에서는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경비원은 쉬러 갔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최명지는 흐릿한 조명 아래 침상에 누워있는 신여진을 봤습니다. 심장 모니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지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마치 정말 의식이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최명지는 지금이라면이라는 생각에 호흡을 한번 가다듬더니 침대 옆에 설치된 산소 마스크를 살펴봤습니다. 진짜 네가 내 죄를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다 헛수고야. 애초에 깨어나긴 하겠어?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는 손을 뻗어 산소 마스크 줄을 떼려고 시도했습니다. 얇은 튜브가 은근히 질겨 쉽게 떨어지지 않자 최명지는 더 힘을 줬습니다. 뇌출혈이라면 산소가 끊어지면 바로 위험할 테고 만약 신여진이 살짝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곧장 숨이 막힐 것이었습니다. 네 딸 윤유진. 그래, 내가 죽게 만든 거 맞아. 근데 그래서 뭐? 다시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잖아. 그때였습니다. 신여진의 눈꺼풀이 가볍게 떨리더니 번쩍 떠졌습니다. 순식간에 최명지의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으며 침대에 누워있던 신여진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손바닥 위에서 깜빡이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끝났어, 최명지.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최명지는 얼어붙은 눈으로 신여진을 봤습니다. 당장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신여진은 손목을 놓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힘이 꽤 강한 편이었습니다. 동시에 신여진은 곁에 있는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삑거리는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고 붉은 불빛이 천장에 번쩍였습니다. 거짓말, 깨어났다고. 이건 말도 안 돼. 병실 문이 활짝 열리고 응급팀이 빠르게 달려 들어왔습니다. 몇몇은 신여진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침대로 접근했지만 신여진은 큰 부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표정한 얼굴로 최명지의 손목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주치의가 허겁지겁 뛰어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신여진은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최명지는 간신히 빠져나와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녹음기와 CCTV로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증거는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신여진이 고개를 돌려 직원들을 바라보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얼마나 더 누워있어야 했나 싶었는데 덕분에 완벽한 타이밍에 깨어났네. 병실 안은 혼란 그 자체였지만 신여진의 차가운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명진은 당황한 채 휘청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녀 마음속에는 윤유진의 죽음, 그리고 신여진이 준비해온 덫이라는 단어가 뒤섞여 불길하게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바탕 소란이 있은 뒤 병원 전체는 순식간에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깨어나셨다는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고 최명진은 경찰의 방문을 피해 황급히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신여진의 병실에는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과 윤성호가 모여 있었습니다. 진짜 깨어난 거 맞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반쯤 우는 표정으로 달려든 윤성호를 보고 신여진은 피곤한 기색이 스며든 얼굴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뇌출혈로 혼수 상태라는 연기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고 밤낮 없이 몸을 가누며 고통을 참아온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주치의의 협조 덕에 의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증세까지도 꾸며낼 수 있었습니다. 코마인 척한 건 최명지를 잡기 위한 덫이었어. 무리한 연기였지. 대신에 확실한 증거를 얻었어. 윤성호는 잠시 그 말에 분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신여진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의 걱정이 지나치지는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진짜 위험할 수도 있었잖아. 당신 몸 안 좋아졌다는 얘기 듣고 혹시 진짜로 큰일 난 줄 알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신여진은 눈을 한번 감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혈압과 맥박은 정상 수준이라는 걸 주치의가 확인했지만 신여진 스스로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최명지가 산소 마스크까지 끊으려고 했다는 건 내가 예상한 대로라는 거야. 녹음도 했고 CCTV에도 찍혔을 거야. 최명지, 도망칠지도 모르니까 경찰 바로 움직이게 해야 해. 주치의는 한쪽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스캔해놓은 서류와 녹화 영상을 정리해 둔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여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에는 한없는 분노와 결연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 거의 죽일 뻔했던 사람한테 이제는 봐줄 이유도 없어. 걔가 유진이를 어떻게 했는지, 은총이는 또 어떻게 위협했는지 이제 다 밝혀낼 거야. 윤성호는 옆에 앉아 그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때 기업 사냥으로 인해 멀어졌던 상처가 아프게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윤성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당신 손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 말에 신여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병실 커튼 사이로 비쳤고 머릿속엔 최명지와 윤세영이 자신을 얼마나 조롱해왔는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들과 함께했던 오해와 악연을 이제야 끊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자 그녀는 잔인하지만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유진 아빠. 나 이제부터 다 공개할 거야. 은총이는 더 이상 위험하게 안 둘 거고 유진이도 이제는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줘야지. 신여진의 깨어남으로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는 걸 직감한 최명진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집 근처까지 들이닥칠까봐 마음이 급했습니다. 당장 윤세영에게 전화를 걸어 귀띔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자칫 통화 기록이 남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렁크에 서류와 현금을 죄다 끌어모으며 최명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내 덫에 내가 걸린 거네. 사실 그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병원에 침투했으니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최명진은 허둥지둥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뒷골목에 대기시켜둔 택시를 잡아타고 미리 준비한 위조신분증을 챙긴 뒤 근교의 모텔을 전전하다 해외로 빠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낯설고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윤세영에게 메시지를 보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차마 통화는 할 수 없으니 짧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영아, 나 당분간 숨어야 할 것 같아. 경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너는 회사 잘 지켜. 절대 아무도 믿지 마.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동시에 희미한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윤세영은 이미 혜성그룹 내부에서 눈총을 받고 있기에 최명지가 사라지면 더 이상 기댈 구석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잡혀가면 윤세영까지 똑같이 무너질 테니까. 한참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어느 무인 모텔 앞에 섰습니다.
최명진은 허름한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나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군. 라며 씁쓸하게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돈했습니다. 조명은 희미하고 벽지는 색이 바랜 채 눈을 자극했습니다. 문득 휴대폰을 끄려는 찰나 알림이 울렸습니다. 신여진 의식 회복이라는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 신여진은 의연해 보였습니다. 결국 회장 자리를 버리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자 최명진은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신여진이 깨어났다는 건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아. 최명진은 황급히 유심칩을 꺼내 부러뜨리고 새 칩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화번호를 지워버린 뒤 다시 택시를 불러 어두운 시골길을 떠돌았습니다. 엄마가 잠시 숨어 있을 테니 세영이 네가 혜성그룹을 되찾아야 해라는 막연한 기대를 품은 채 최명진은 불안한 도주를 계속했습니다. 최명지의 연락이 끊긴 시점부터 윤세영은 점점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사회는 벌써부터 윤세영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들었고 주주들은 횡령과 불법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혜성그룹 내부 문서에서 이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서 윤세영이 욕심내어 추진했던 일부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 로비를 걸어가던 윤세영은 복도 끝에서 구지석과 마주쳤습니다. 구지석은 이미 그녀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지만 나름대로 예전엔 서로가 애틋했던 기억이 있다는 걸 윤세영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사회는 너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하기로 했어. 이미 결정났고 통보만 남았어. 윤세영은 억지로 고개를 들었지만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비난과 의혹, 그리고 엄마 최명지의 도주까지.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닫는 모양이었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 이미 늦었어. 너도 알잖아. 이건 단지 네 문제라기보단 엄마랑 같이 망가진 거야. 윤세영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민망해서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책임이 크다는 걸 부정하진 않았지만 너무 급작스럽게 무너져버린 현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좋아했던 거 그건 진심이었어. 근데 이렇게 끝나는 거야. 구지석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에 유학 시절 둘 사이가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지석에게도 상처와 복수심이 컸습니다. 더군다나 부모 죽음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면서 윤세영 모녀가 그 복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된 뒤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난 돌이키고 싶어도 이미 방법이 없다고 봐. 윤세영은 더 묻고 싶었지만 구지석이 더 할 말 없어. 가봐 라며 등을 돌리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동안 로비 한가운데 서 있던 그녀는 점점 상실감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두려운 건 최명지가 사라지고 이제 신여진마저 깨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과 엄마를 향해 칼날을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조차 그래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책했지만 곧 습관적으로 머리를 치켜들었습니다. 윤세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로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진 늦은 오후 건물 밖에서도 비난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그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갈 길이 사라진 듯한 공허감만이 그녀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구하나와 구지석은 회사 자료실에서 불이 꺼지지 않은 채 문서와 녹음 파일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는 조각난 스캔본이 널려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윤유진 뺑소니 사건 정황이라는 폴더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최명지가 은총이를 해치려 했던 흔적까지 담긴 여러 증거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 명지가 남긴 메모 같은데 그 아이가 걸리적거린다. 주스를 먹이고 조용히 재워라 이런 말이 있어. 구하나는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곳엔 은총이의 이름이 적힌 자료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예전에 신여진 집으로 배달된 이상한 약품 영수증까지 발견됐습니다. 이거 진짜면 은총이 위험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잖아. 생각만 해도 소름 돋아.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은총이에 관한 사건 사고가 이상하게 꼬여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직접적인 메모와 영수증이 나오니 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어 윤유진 뺑소니 방조에 관련된 파일을 열어보자 6년 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교통사고 기록과 증언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삭제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후에 누군가에게 돈을 건넨 흔적. 그 실마리가 전부 최명지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최명지가 유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고 은총이까지 해치려 했다는 거. 회장님이 깨어나셨으니까 이 자료랑 병실 CCTV만 합치면 다 입증될 거야. 구지석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복수에만 매달려왔고 이제 그 결말에 이르렀다는 현실이 머릿속에 복잡하게 스쳤습니다. 그러나 구하나의 눈빛은 한층 더 결연했습니다. 난 더는 은총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두고 싶지 않아. 우리 이거 바로 검찰에 넘기자. 이번에야말로 최명지를 완전히 끝내야 해. 그래, 지금 물러설 수 없어.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유진이 사라졌을 때, 은총이 괴로워할 때 전부 최명지랑 윤세영이 짜고 버린 짓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바로 그때 구하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신여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를 받은 구하나는 잠시 몰입해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자료 거의 다 정리됐고요. 곧 넘길 준비 끝나요. 전화를 끊은 뒤 구하나는 구지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더 숨길 게 없대. 은총이랑 유진이를 위해서 전부 밝히겠다고 하셨어. 구지석 역시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서 마지막으로 스캔본드를 정리해 USB에 담고 종이 서류까지 파일에 꽂았습니다. 밤하늘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두 남매는 마침내 복수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으리란 희망을 봤습니다. 이튿날 아침 신여진은 병실에서 공식 퇴원 서류를 받은 뒤 윤성호와 함께 조용한 공간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엔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과거 구영민 부부가 죽었을 당시 신여진이 펼친 기업 사냥이 큰 단초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난 돈이랑 권력에 눈이 멀어서 사람 목숨이 어떻게 되든 그냥 모른 척했어. 구영민 부부 죽던 날도 난 진심으로 반성 한 번 안 했고 윤성호는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시절 신여진의 무정한 판단 때문에 본인도 집을 떠날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신여진이 이렇게 부서진 표정으로 고백하는 걸 보니 마음 한 구석이 아프게 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물론 과거를 없앨 순 없지만 유진 엄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은총이랑 하나, 지석이 좀 더 안아줘야지. 신여진은 커다란 한숨을 내쉬며 창밖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권력과 재산을 쥐고 흔드는 삶을 살았지만 정작 가족을 지키지 못해 윤유진을 잃었습니다. 그 슬픔과 자책이 뼈저리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좀만 더 일찍 잘못 인정했으면 구영민 부부도 유진이도 이렇게까진 안 됐을 거야. 윤성호는 살며시 손을 뻗어 신여진의 어깨 위에 놓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좀 가벼워질 거야. 하나랑 지석이도 완전히 당신 손 뿌리치진 않을 거야. 두 사람은 묵묵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신여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구하나가 전송한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준비 끝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면 제 쪽에서 먼저 공론화할게요. 신여진은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더는 숨기지 않을 거야. 기자회견 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얘기할 거야. 최명지랑 윤세영이 한 짓도 같이. 윤성호는 눈을 살짝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옆에서 도울게. 두 사람은 긴 침묵 끝에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토해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속죄를 하지 않으면 이 지독한 악연이 끝나지 않을 테니까. 이제 남은 일은 은총이를 안전하게 지키고 구하나와 구지석에게 제대로 사죄하는 것. 그리고 최명지와 윤세영이 벌인 악행을 모두 법의 심판 아래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창가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고 신여진은 그저 작은 희망이 피어나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비록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최소한 다시는 누군가의 목숨과 행복을 짓밟는 일 없이 진심으로 책임을 지고 나서리라 결심했습니다. 최명지가 해외로 빠져나가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오자
황진구는 경찰과 함께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인천공항 출국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황진구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주변을 둘러보며 최명지가 줄에 서 있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회장님한테 받은 은혜도 있고 하나씨가 바라는 세상도 이런 인간들이 설치는 곳은 아니잖아. 무조건 잡는다. 행동대장이 된 경찰팀장이 조용히 황진구 옆으로 다가와 최명지의 인상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이미 출입구마다 흩어져 주변을 감시 중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던 중 출국 게이트 근처에서 키가 큰 여성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황진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가만히 살폈습니다. 분명 사진 속 최명지와 흡사했습니다. 마스크로 반 이상 가렸지만 불안정하게 주위를 살피는 눈빛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황진구는 휴대폰 진동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순간 경찰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해 최명지의 주변을 좁혀 들어갔습니다. 최명지 씨 맞으시죠? 수화물 관련해서 잠깐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명지는 화들짝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몰라요. 라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경찰 두세 명이 동시에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기세가 워낙 강해 금세 제압당했습니다. 공항에 오가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둘러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 안 졌어. 내가 진 거 아니야. 이거 전부 다 너희가 짠 거잖아. 황진구는 일부러 다가서지 않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았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씁쓸할 것만 같았습니다. 최명지는 변호사 불러. 나 횡령 같은 거 안 했다고. 라며 목청을 높였지만 경찰이 날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재 체포영장 발부된 상태입니다. 공항에서 달아나려 하셨죠.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한동안 소란을 피우던 최명지는 결국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그제야 황진구는 조용히 다가와 무심한 시선으로 최명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지금껏 신여진과 구하나, 구지석에게 가한 상처가 얼마나 큰지 떠올리며 약간의 연민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끝났네요. 최명지는 끝까지 난 안 끝났어. 절대 안 끝났어. 라며 마지막 발버둥을 쳤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녀를 실은 경찰차는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조용히 공항을 벗어났습니다. 황진구는 늦은 밤에 공항 로비를 가만히 둘러보고 휴대폰으로 구하나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명지 잡혔습니다. 더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서 조사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최명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과 원망이 뒤섞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투명 유리창 너머엔 구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전혀 다른 감정이 공기처럼 부딪혔습니다. 최명지는 은근히 시선을 피하려 들었지만 구하나가 직접 입을 열자 되려 적반하장식으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네가 여기까지 와서 나보고 기분 좋아졌냐? 네가 이긴 줄 알아? 구하나는 주먹을 가볍게 쥐었다 폈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요. 당신이 한 짓 너무 오래 참았어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최명지의 눈이 번뜩이며 입술을 비틀어 올렸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 세영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너 같은 애가 알 리 없잖아. 그러자 구하나는 고개를 끄덕이듯 하며 떨리는 손을 간신히 억눌렀습니다. 그 선택이 누군가를 죽게 만들었고 또 은총이를 위협했어요. 그건 변명의 여지 없이 나쁜 짓이에요. 최명지는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미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부를 돈조차 동결된 상황. 옆에서 담당 형사가 수시로 서류를 확인하며 횡령 및 살인 미수, 방조 혐의를 들이댔습니다. 은총이한테 엄마란 말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그런데 당신 때문에 그 애가 얼마나 겁먹고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최명지는 서럽게 눈살을 찌푸리며 유리창 위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토록 궁지에 몰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과거에 신여진에게 굴욕당하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악을 쓰며 살아남으려 했던 기억이 뒤엉켰습니다. 난 그냥 세영이를 위해서였어. 돈도 권력도.
그러나 구하나는 더 이상 최명지와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수많은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고 그녀에게 동정심을 느낄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이젠 법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든 모든 걸 법정에서 말하세요. 전 이제 돌아갑니다. 동생들이랑 은총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최명지는 물끄러미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온 세상을 움켜쥐려 했던 욕망과 거짓말이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로 이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의자에 무력하게 앉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구하나는 묵묵히 돌아섰습니다. 방문을 열고 조사실 밖으로 나가면서 뒷걸음질 치는 최명지의 눈길이 등 뒤를 파고들었습니다. 한때 혜성그룹을 움켜쥐려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최명지는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법정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영은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방청석에는 구지석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특별한 표정 없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사인 혜성투어 측에서 제출한 증거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윤세영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돌려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구지석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에게 다가와 다 잘 될 거야 라고 위로해줄 사람은 이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놓아줬어야 했나. 의미심장한 혼잣말이었지만 판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 측은 최명지와 공모하여 횡령과 살인미수 방조 그리고 은총이 입양 과정을 악용했던 정황을 발표했습니다. 윤세영 측 변호인은 직접적인 가담이 아니라 명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강변했지만 이미 구체적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윤세영은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감춘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긴 싫었고 그렇다고 끝까지 부정만 하기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난 그냥 엄마를 믿었어요. 혜성을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추질 못했어요. 방청석 곳곳에서 낮은 한숨과 비웃음이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지석은 가만히 윤세영을 주시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와 동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정말 후회돼요. 은총이한테도 미안하고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한테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토해내자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법정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범죄가 명백히 드러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일단락되고 휴정이 선고됐습니다. 윤세영은 바닥만 바라본 채 교도관을 따라 법정을 나섰습니다. 구지석은 시선을 떼지 못하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서며 짧은 탄식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윤세영은 과거 뜨거웠던 사랑까지 내팽개치고 최명지와 함께 권력의 길로 달려갔다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었습니다. 재판 일정이 이어지는 동안 신여진은 언론에 정식 사과문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마련된 호텔 회의실은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신여진이 단상 위로 걸어 나오자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신여진은 떨리는 눈빛으로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도 뒷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무거운 진실을 전부 드러낼 차례라는 생각에 신여진은 몸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혜성그룹 전 회장 신여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건 제가 과거에 저지른 기업 사냥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환호도 없고 박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적막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휘두른 권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많기에 쉽게 용서를 구하긴 어려웠습니다. 신여진은 숨을 들이신 뒤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성공하려고 여러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하면서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압박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수단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였던 영신 패션은 결국 구영민 부부를 비극으로 몰아넣었고요. 마치 뜨거운 돌을 삼키는 듯 한 문장 한 문장 꺼내기 힘들었지만 신여진은 끝까지 말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기자들의 속삭임이 커졌습니다. 그 부부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저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업에만 매달렸고 결국 제 딸 유진이까지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전 복순이 원한이니 하면서 계속 숨기고 눌러왔습니다. 뒤편에 서 있던 구하나와 구지석은 미묘한 표정으로 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래된 원한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여진이 감히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무너진 모양이지만 적어도 사죄하러 나선 용기만큼은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피해자들께는 충분한 보상을 드리고 제 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내 딸이 떠난 건 다 내 잘못입니다. 남아있는 가족들한테도 은총이한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신여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신여진은 답변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잘못했다. 처벌받겠다. 라는 메시지로 일관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구하나와 구지석의 시선이 신여진과 잠시 교차했습니다. 신여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 맺힌 얼굴로 살짝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구하나와 구지석도 가만히 그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라는 불길이 조금은 잦아든 듯 서로 간의 긴장감이 풀려가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며칠 후 구하나와 구지석은 검찰청 앞에 서류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의 범죄를 뒷받침하는 최종 자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벌써 체포된 최명지는 구치소에 있었고 윤세영도 재판이 계속될 예정이었습니다. 구하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황진구가 걸어왔습니다. 그는 구하나에게 살짝 웃음 지어 보였습니다. 하나씨 자료 제출하러 오신 거예요? 네, 사장님. 이걸로 진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옆에 서 있던 구지석이 황진구를 향해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덕분에 공항 체포 작전도 성공했고 감사드립니다. 황진구는 조금 쑥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하나씨랑 구지석씨가 겪은 일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구지석은 이제 모든 게 정리되길 바랄 뿐이죠 라며 짧게 대답했고 세 사람은 같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로비에서 서류를 접수한 뒤 이 복잡한 사건의 마무리는 법의 심판으로 맡겨질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세 사람 앞으로 윤성호가 차를 몰고 다가왔습니다. 윤성호는 창문을 내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 은총이는 당분간 해외에 보내서 좀 쉬게 해주려고 해요. 회장님도 동의했고요. 구하나는 그 얘기에 잠시 망설였지만 은총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신다면 은총이가 밝게 자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윤성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볼게. 은총이 걱정은 하지 마. 그렇게 차가 떠나고 난 뒤 건물 입구 계단에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구지석은 가슴 한편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부모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복수를 잃었고 구하나도 은총이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지켜냈습니다. 이제 해성 투어도 다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요. 누구나 즐겁게 떠날 수 있는 여행지 그런 데 만들고 싶어요. 황진구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폭풍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구하나와 구지석은 조용히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황진구도 뒤따라오며 햇살 아래로 세 사람이 함께 걸어 나갔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